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행 대표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대출에 대해 많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비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또 디딤돌이 나은지 보금자리론이 나은지, 또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또 스마트 주택금융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고, 우대금리 쿠폰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또 제 경험담, 대출로 통해서 집을 사는 그런 실무 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 외에 또 하나가 서민주택 그 구입자금 대출이 하나 신혼부부 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디딤돌 대출 안에 있으니까 디딤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떠나볼까요? 고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금자리 대출보다 디딤돌 대출을 더 선호하고, 또 대출 받는 것도 더 까다롭습니다. 금리가 1.85에서 한 2.4% 이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를 해주고, 우대금리를 했을 경우는 또 1.5%까지 되니까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그 디딤돌을 보면 이제 용도가 오직 디딤돌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오직 무주택자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은 어떤 주택을 하냐면 공부상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세대, 뭐 빌라, 모든 공부상의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택만 해당되는 거고, 오피스텔이나 근린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뭐 주거용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5억 미만, 미혼일 경우는 3억 이하에다가 또 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미혼 말고 일반적인 그 디딤돌 대출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수도권 외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부부가 합산해서 단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라든지 또 2자녀 이상일 경우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를 보면 LTV가 70%, 또 DTI가 60%죠. 그리고 2억까지 대출 가능해요. 다만 신혼일 경우는 2천만 원 더 보태서 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일 경우는 2억 4천. 자녀가 1명이 더 있을 경우는 2억 4천, 자녀가 2명일 경우는 2억 6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이거는 자꾸 바뀌니까 일반적으로 2%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혼이라든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0.2%가 더 금리가 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건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V하고 DTI는 뭐냐면, LTV라는 것은 집값 대비해서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LTV가 70이라면 7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TI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을 DTI라고 합니다. DTI는 이제 60%까지 가능하죠. 디딤돌 대출에서 대출 한도가 이제 아까 2억이라고 그랬는데 10월 달부터는 2.5억, 2억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로는 나이에 제한이 없지만 디딤돌은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어, 또 이제 잔금을 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진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자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대출 외에 본인이 주식이라든지 다른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3억 9,4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또 대출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아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30세 이상이지만 미혼일 경우 대출 한도가 미혼일 경우는 이제 대출 한도가 2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라는 것도 아시고 또 이것은 이제 집을 구입할 때만 쓰기 때문에 뭐 정여나 상속 이런 데는 대출이 되지가 않고 오로지 집을 살 때만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것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실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실거주를 해야 되고 또 언제 기간까지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금자리론은 마찬가지로 디딤돌과 같이 신규 주택 구입할 때 쓰는 거고 아까 이제 그 디딤돌은 제가 빠진 게 주택도시기금에 산 거와 달리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는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 자금을 반환한다거나 또는 이제 주택의 어떤 담보대출로도 용도를 쓸 수가 있어요. 보금자리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디딤돌과 다른 차이점은 또 디딤돌과 다른 것보다 또 일반적인 대출과 틀린 것은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디딤돌도 마찬가지고 여기 또 마찬가지 LTV가 70% 적용이 되고 DTI가 60%입니다. 근데 아까 디딤돌은 최대 2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억 6천. 근데 이것도 7월 1일부터 실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3억까지가 최대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3억 6천까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상환 기간도 30년이었는데 40년까지 연장이 돼서 원리금 상환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적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보금자리로는 미혼의 경우 7천만 원. 내 수입이 7천만 원 이상, 연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는 거죠. 7천만 원 이하만 이게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보금자리론은 면적계 관계 없어요. 큰 집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결혼 예정자에 대해서는 8,500까지 이제 대출이 됩니다. 8,500만 원,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 이제 결혼 예정자 같은 경우는 대출 받고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 가구는 조금 더 이제 연소득을 더 받죠. 한 명일 경우는 8천만 원, 두 명의 자녀를 둔 분한테는 9천만 원, 세 명의 자녀일 경우는 1억까지 연소득 1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대상주택은 오피스텔이나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아파트 1림 다세대 뭐 단독 이런 것은 다 된다는 말씀드렸죠. 신청일 기준으로 6억 이하 보금자리는 6억 이하고 디딤돌은 5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는 3억 6천까지 상향이 됐다는 거 하고 아까 디딤돌 같은 경우는 내가 잔금을 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되지만 보금자리는 3개월 내에 전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은 무주택자였잖아요. 세대원 전체가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였는데 이제 보금자리는 무주택자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1주택자일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처분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내로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내로 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대출 규모에 여지한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디딤돌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3년간 최대 1.2% 슬라이딩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금자리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용하는 기간 내에 돈을 이제 까지 안 쓰고 갚을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는 건데 이것도 내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밑에 좀 이제 중요한 것은 보금자리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디딤돌은 30세 이상이지만 보금자리는 이제 만 19세 이상 성인의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죠. 무주택자고 집 한 채이면 처분 조건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무주택자이고 1주택자인 경우 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우대 금리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그 우대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까지 고정금리로 길게 받을 수 있어서 원리금 할 때 좀 더 부담이 적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또 한 번 더 이게 나오는데 디딤돌은 내가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되고 보금자리는 3개월 내로 전입을 완료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을 하고 나서 1년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간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대출 받은 것도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위반했을 경우는 그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다음 다음에는 그 보금자리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종류에는 유보금자리론과 아낌 이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이제 두고 이 U와 이 보금자리, T 보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 보금자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낌 이 보금자리로는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금리를 0.1% 저렴하게 하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대 금리 쿠폰을 사용하면 0.02%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0.12%를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T 보금자리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T 보금자리론인데 이 보금자리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성년이면 다 해당이 되고 또 제외 국민도 해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 국적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출 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가능한데 이제 대출 성인까지 40일, 또 성인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합해서 70일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대출이 맞는지 지금까지 들어보셨으면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이 되셨을 거로 믿고 지난달부터 시작됐던 지지난 7월부터 했던 그 모기지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40년간 이렇게 원리금 상환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디딤돌 대출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또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디딤돌 같은 경우는 5억 미만,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연소득 2천 이하하고 또 2천에서 4천 사이, 또 4천에서 6천 사이가 4천에서 6천만 원 그 사이에 있는 연소득에 있는 게 다 다른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에 수요가 많은 게 이제 4천에서 6천이 금리가 연 3.1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디딤돌 대출이 이제 보금자리 30년 만기보다도 더 연금리가 이제 이자가 더 높은 거죠. 30년 만기가 2.5에서 2.5라고 보면 0.65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보다 더 이자가 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조기상환 수수료 그 페널티 벌금이라고 했죠. 돈을 이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 이전에 내가 갖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대출 계약서 받을 때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짧게 돈을 썼을 경우는 이 페널티 부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보험회사가 조금 더 이자가 더 내더라도 페널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를 감해준다면 그 보험에다가 또 대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고려해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원금 상환,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또 이제 최종 균등 상환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원금 균등 상환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내는 것 같지만 갈수록 이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을 15년 넘으면 연말 정산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다 연말 정산이 가능해요. 소득공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는 거치 기간이 없어요. 앞으로는 생긴다고 하니까 거치 기간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렇게 갚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자만 내는 기간, 원금을 유예하는 기간, 네, 거치 기간 동안은 이제 이자만 내는 건데 또 이것이 이제 그 시간이 있는 것이 앞으로 생긴다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그냥 은행에서도 안 줄 분들은 본인이 챙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사본에 잘 보관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도 보관을 해서 이렇게 등기권리증하고 같이 넣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디딤돌 대출하고 이제 보금자리 대출이 이게 그 조건은 까다롭지만 어떤 혜택을 본다라는 걸 이제 비교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 시중의 일반적인 대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화면을 제가 작성했는데요. 2019년 12월 17일 날 대출 한도가 줄여졌잖아요. 9억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대출 한도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9억 미만일 경우는 40%잖아요. 그리고 9억 이상은 20%. 그 다음에 15억까지는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죠? 조정지역은 9억 이하는 50%. 9억 이상은 30%. 이렇게 그 대출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같은 경우 70%, 60%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대출 한도가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적인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디딤돌이 이제 5억짜리 집을 집이 5억짜리일 경우는 대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억인데 내가 신혼이라면 2억 2천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부족한 돈은 내가 만약에 대출을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2천밖에 못 받았다면 1억 3천이 부족하잖아요. 디딤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1억 3천 부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팁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무주택자야. 그런데 상대가 주택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대출이 안 되잖아요. 디딤돌도 그렇고 보금자리도. 그럴 경우는 물론 이제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 조건이 있으니까 되겠지만 디딤돌은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를 미루어서 일단 대출을 하고 이게 혼인신고 대출 먼저 받고 혼인신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제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로 집을 대출을 받으면서 하려고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이분은 진짜 대출을 최대한을 다 받았어야 됐어요. 그냥 이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 대출 받고 또 신용 대출 받고 또 회사에서 빌리고 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2억대로 가지고 2억 정도를 집을 구하겠다고 해서
정말 많이 같이 다녔어요. 어, 뭐 하여튼 여러 군데 다니는데 결국은 대출이 이렇게 KB 시세나 한국 부동산원의 그 평균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디딤돌은 마찬가지 이제 보금자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시세 말고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본인이 감정료를 지불하고 최신 동향의 감정가를 의뢰해도 되는 거예요. 시세보다도 실제 KB 시세나 한국 감정은 지금은 한국 부동산원의 그 감정가가 많이 이렇게 맞지 않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못 사고 일단 다 찾아가지고 KB 시세가 거의 매매와 같은데 매매 금액과 거의 비슷한 곳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있는 이제 김포 사후역 근처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결국은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했던 부분도 하나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제가 KB 시세나 한국 감정원의 시세 뭐죠? 감정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대출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디딤돌이나 그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KB 시세 중에서도 KB 시세가 일반 시세가 있고 이제 상향이 된 거 하향 낮은 보통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시세가 되고 로얄층 같은 경우는 상향이고 또 일반적인 그 시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제일 낮은 것을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는 하향 또 1층 시세를 그냥 일반적인 시세로 또 감정을 해서 디딤돌이나 또는 보금자리보다 대출이 더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올해 2월 달에 이제 저 후배를 어디냐면 영통지구에 한국 신명 아파트를 제가 사들인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집을 계약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잔금 날짜하고 이 집을 사고자 하는 날짜하고 안 맞았어요. 근데 집이 워낙 금매로 나왔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보금자리론을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신청인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 내로 전입이 완료돼야만이 대출이 되잖아요.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는 1개월 내로. 그래서 3개월 내로 입주가 전입이 완료되는 보금자리론을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잔금은 2월 달에 쳤고 그 세입자가 나가는 거는 9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았어요. 살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러한 상황을 세입자한테 잘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일단 보금자리론을 대출일로부터 3개월 내로 입주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참 잘 안 맞아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돼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내 집 구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훑었는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또 여기 이제 보금자리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디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 홈페이지 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대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해둔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이번 추석 넉넉한 한가위 보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